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자기네 법조문에 덜컥 집어넣습니다. 명문화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최대 위기가 또 한 번 도래했다는 판단을 합니다. 정말 가슴 철렁한데,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지만 무언가가 빠졌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나사가 빠져도 제대로 빠졌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논의,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물어봐야 됩니다. 정치란 게 도대체 뭡니까? 상황이 잘못됐을 경우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좌빨 대통령, 역대 좌빨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달렸던 비핵화 쇼를, 북한의 비핵화 쇼를 뒤에서 방치해주거나 몰래 도와준 세력이 있다면 이번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한국 사회 존립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지금 필요합니다. 당연히 저는 민주당 해체론이 등장해야 옳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조선노동당이 이중대라는 말, 형제당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북한의 이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진 지금까지 공식적인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중요합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정도로 조선노동당과 한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공당이 있다면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제 주장이 맞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정말 어설프게 하다만 듯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때리고 있던데 그거 안 됩니다. 자, 조선일보 지면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내용을 봤지만 냉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말도 아닙니다. 정말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신문이 단 하나가 없다.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정말 아찔했습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의 위험에 빠졌는데 그걸 확인했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민주당 해체에 의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진 자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저는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애초부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증을 섰었습니다. 그게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한테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그자가 판단을 착각한 거냐, 판단 착오냐 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북핵이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을 벌어주려는 고도의 음모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문재인에게는 어떤 죄목을 씌워서 처형을 하는 게 옳으냐?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이적죄, 여적죄, 국가 반역죄 혐의를 씌워서 깜빵에 보내는 것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제가 추석 연휴에 어떤 아주 중요한 분을 뵀더니 제가 그 얘기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깜빵에 보내면 결국 국고로 그 친구를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외에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현 상황에서 문재인에 대한 능지처참형, 사지거열형 등의 말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깜빵에 보내는 걸로 부족하다. 문재인에 대한 능지처참, 사지거열형 등의 말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봉건 시대의 처형 방법이 분명합니다. 현대에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5천만이 생명이 정말 아찔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런 분노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이 나라가 멀쩡하지 않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처단 이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민주당 해체론, 문재인 처단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DJ,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에 대한 응징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응징이 정말 중요하다. 자, 여기서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나란히 여러분 보셨습니다. 보시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그 반역자 대통령 2명의 무덤을 파헤치자. 즉 파묘하자는 주장까지 나와야 된다는 게 오늘 제 얘기의 요체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책임을 묻는 걸 떠나서 사람들이 분노를 해야 됩니다. 분노할 때 분노를 해줘야 됩니다. 무덤을 파헤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저거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좌빨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무덤을 파헤치자고 하는 매우 거친 발언을 동양 철학을 한다고 하는 그 싸구려 김영옥이가 거푸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천하의 명장 백선엽 장군의 대전현충원 묘소를 파묘하자는 얘기를 그냥 말로 떠댄 게 아니고 그거를 법제화하자.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절차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이게 뭐 지난 3, 4년 사이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좌빨 단체들은 틈만 나면 이런 짓을 하는데, 자, 북핵 완성을 도와줬던 반역자 김대중, 노무현한테 왜 파묘 주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누군가라도 대한민국의 멀쩡한 지식인이 한 사람 살아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은 이 나라 5천만 국민만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핵 위협 앞에 놓이게 만들어서 세계한테 지금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을 한 사람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이는 북핵을 완성하는데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부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문재인 못지않게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자가 했던 발언 중 망언 중에 망언, 파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발언은 2개를 꼽겠습니다. 그 하나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 걸 보실 겁니다.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고 떠들어댔던 사람입니다. 북한 핵무기는 방어용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노무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김정은이가 16년 뒤에 말을 뒤집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공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한테 책임을 묻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말로 노무현의 그 얘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에 대고 김정일을 가장 용감하게 육탄 방어를 해준 발언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언제 그랬는지 여러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당시 육자회담이 교착상 때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노무현이가 뜬금없이 나와서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길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미국에 맡길 수 없다.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평양 애들이 이따오 얘기를, 걔네들의 특유의 레토릭입니다. 바로 그 무렵에 노무현이는 북한 핵은 방어용이라고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자, 이거는 지도자로서 결격이다, 실격이다, 아니다의 차원을 떠납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김국성의 증언대로 간첩이기 때문에 있다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간첩이 아니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한 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5천만 사람들이 생명이 아찔해질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1%만 있다면 0.1%만 있다고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이 나라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의무인데 노무현이는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게 방어용이다. 이런 개자식이 있습니까? 김국성 얘기대로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그렇습니까? 좌빨 대통령에게 그런 좌빨 대통령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속고 또 속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무현이는 정말 끔찍한 맛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두 번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얘기한 게 이 나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즉시 그 작자는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로 바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된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노무현은 파묘로 안 됩니다. 그걸로 부족합니다. 노무현 파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뭐니 해도 북핵의 결정적인 완성에 큰 책임은 당연히 좌빨 대통령 첫 번째 김대중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김대중은 그래도 노회했다. 그래서 문재인이처럼 노무현이처럼 나라를 망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바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얼간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꾸로입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돈을 북한에 보낸 자가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의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진짜 말도 못할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한번 삐쭉 나왔다가 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2년 전에 주호영이라고 하는 자가 그런 걸 했다가 정말 왜 이렇게 뒤가 무릅니까? 그때 박지원이가 한 말 하자 바로 깨갱을 해서 들어갔던 게 주호영이었습니다. 저런 무른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답답합니다. 자, 김대중이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민 몰래 들여보낸 자이고, 그리고 2000년 김정일과의 회담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거. 그렇게 결정적으로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덜컥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이가 했던 최악의 발언은 따로 있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돼서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의지도 없다. 그런 일이 벌어지다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야말로 나는 간첩이다 라고 선언한 거에 다름 아닙니다.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입증이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김대중의 무덤을 포크레인으로 파헤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보고 과격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제가 뭐가 과격합니까? 좌빨들이 우리들에게 대한민국에 해악이 되는 발언을 했던 거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100분의 1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김대중의 아들 김홍일이 포함해서 이런 친구들이 저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걸 수도 있습니다. 걸어보세요. 걸어보라고. 저는 그러면 법정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죽은 김대중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자 살아있는 5천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5천만 국민의 생명은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북받쳐오르는 어떤 뜨거운 게 있어서 정말 더 쌍욕을 해야지 맞겠지만 절제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역대 대통령 세 사람은 김국성의 말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수상쩍습니다. 수상적인 걸 뛰어넘어서 간첩 대통령일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아직 언론에서는 이게 한 줄도 나지 않습니다. 누군도 공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쟤네들과 거기에 동조 세력들에 얽혀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런 좌빨 대통령에게 속고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밀려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애송이 평양 대지한테 우리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잡히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그자부터 깜빵에 집어넣고 보자 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제부터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뜨거운 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정말 권한도 있고 그걸 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있고 예산이 있다면 당신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